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차례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차례장이 오늘에 좀 바빠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2488.44 아침에 쭉 빠졌다가 다시 쫙 올라갔고 현재 약간 그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 정도 현재 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381억, 외국인 125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애들이 3770억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고, 우리의 삼성전자는 한 200원 정도 오르락거리고 있어요. LG엔솔은 3.1%, 흐름 좋네요. 하이닉스 1% 오르고 있고, LG화학 1.5, SDI 0.1, 우선주 1.1, 현대차 0.2, 기아 1.6, 포스코홀딩스 2.4%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3% 오르고 있고, 떨어지는 종목은 삼바가 0.7%, 네이버 0.3%, 카카오 1.5%, 셀트리온 1.8%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현재 839.50, 1.09% 정도 현재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0.3%, LG엔솔 3.1, 하이닉스 1.1, LG화학 1.5, SDI 0.1, 우선주 0.9, 기아 1.6, 포스코홀딩스 2.4%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 삼바가 0.8% 빠지고 있네요. 네이버도 0.3%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금도 오르는 게 다행이죠. 떨어지는 것보다는. 며칠 동안 계속 빠지다가 이제는 조금씩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방은행 그 위기 앞에는 지수를 견인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뉴욕 증시는 그 AI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혁신 기술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알파벳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으로 장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방은행 가운데 위기설이 다시 또 도져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30% 이상 급락을 해요. 다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보니까 전일보다 228.96포인트 하락을 해서 33,301.87을 기록을 했고, S&P 500도 15.64포인트 하락해서 4,055.99, 나스닥도 0.47% 상승해서 11,854.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장 초반에 100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 이후에 다시 하락 반전해서 30포인트 가까이 추락도 했고, S&P 500 지수도 약세에 머물다 반전없이 저물었어요. 나스닥 지수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에 기대어서 소폭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장 분위기를 좌우한 것은 어제 이어서 지방은행 위기 그 재발의 선두에 선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입니다. 이 은행 주가는 화요일에 50% 가까이 하락을 해가지고 반토막이 났고, 오늘은 29.75% 추가로 떨어졌어요. 또 나락의 끝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나락의 끝이 없네. 퍼스트 리퍼블릭의 그 자초할 경우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으로 조졌던 그 은행권의 연쇄 도산 우려가 사실상 재발하는 건데, 블룸버그가 미국 정부가 그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잠정적인 규제나 그 평가 하향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자금을 끌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위기를 절연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지방은행들에 대한 위기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겠죠. 게다가 불안한 지방은행에서 예금을 빼는 고객들의 행위를 쉽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정부가 연방 국가 채무한도 확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라서 국가재정을 통한 지방은행 연쇄 도산을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매출과 이익의 월가 전망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이날 7.2%나 상승을 했어요. 최근 1년 내 최고 주가인데, 회사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비슷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아마존도 일부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사업으로 매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돈 잘 버는 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아마존도 상승을 했네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I 관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알파벳,
이날 1분기 매출이 697억 9천만 달러, 주당 이익은 1.17달러 기록했네요. 월가 예상치가 689억 5천만 달러, 주당 이익은 1.07달러였는데 이를 상회했어요. 그러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3% 증가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강보합선에 이제 머물렀던 겁니다. 제프리스는 그 테슬라가 볼륨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마진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투자 등급을 하향했고, 테슬라가 마진 성장보다는 이 볼륨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가 이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익률이 30%를 넘는 혁신 기업에서 그 이하인 제조업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이 고성장 기업에 부여하면은 주가 배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고,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서 30% 이상 상승했다가 4월에만 다시 22% 하락을 합니다. 멕시칸 그 레스토랑 체인이죠. 치폴레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는데 12.9% 급등을 했고, CEO인 브라이언 니콜은 치폴레 메뉴의 가격을 지난해 대비 한 10% 올려가지고 견고한 가격 결정력을 입증했고요. 태양광 솔루션 기업 엠파지 에너지도 이날 25.7% 급락을 하면서 S&P 500기업 가운데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회사는 1분기에 주당 1.37달러 벌렸는데 이는 월가 추정치보다도 16센트 상회한 것이라고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매출이 7억 2,600만 달러, 예상치인 7억 3,250만 달러를 하회했고요. 미국에서의 매출이 9% 감소했다고 밝혀서 성장성을 의심케 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날 한국의 2023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1.9%에서 플러스 1.4%로 0.5%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 BOA 보고서에 따르니까 이런 조정은 기술 사이클 침체와 높은 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역풍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가 가계지출 능력을 점점 압박하면서 하반기 소비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내 가계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에 기반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간 이 고금리 상태가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어가지고 소비가 확연히 둔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4월 한국 종합 소비자 지수는 95.1로 지난달 기록한 92보다 3.1%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낙관적인지를 추적하는 건데 100 이상이면 전망 계산되는 거고 100 미만이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니까 현재 생활 수준에 대한 소비 심리는 87입니다. 87. 3월보다 4%포인트 그리고 높아졌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9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높아졌네요. 이 조사에서 내년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좀 빠졌다가 아침에는 쭉 빠지더라고. 다시 또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64,300원 정도 흐름 가고 있고, 일단 외인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196만 주. 오후 되면 또 점점 들어올 거예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만 지금 4,300원 400원 다시 올라가요. 5만 5천으로 현재 15만 5천 주 정도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제가 어제 그랬죠. 오른다고. 오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